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물이 들어와야 노를 젓는다입니다. 물 들어올 땐 노 줘야 한다라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걸 뒤집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 언론 등이 뭐 요즘도 어디서 물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착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또 이 제조업 혁신을 다시 강조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남 창원에 가서 그 제조업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경남도청에서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보고회가 열렸는데 여기 참석을 한 건데요. 지난 10월 말에 전북 군산 그리고 지난달에 경북 포항 여기에 이어서 전국 순회 일정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군산, 포항, 창원 다 제조업 기반 지역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깃이 이제 명확한 거죠.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놨어요? 우리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최근 경제가 어려운 거는 제조업에서 활력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따라서 제조혁신을 통해서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조혁신의 내용으로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와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걸 이제 내놨습니다. 네, 스마트 공장이란 게 뭐죠?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공정을 좀 자동화하는 것에 이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 판단하는 과정을 다 자동화해서 이 위험 요소는 사전에 제거하고 생산량을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등의 시스템까지 갖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대기업의 경우에는 좀 이런 시스템이 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산단에 스마트 공장을 집중 보급을 해서 또 이것을 위한 인프라를 공급을 덧붙여서 이렇게 좀 실현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 공장, 공정 자동화 그럼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이거 인력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오늘 행사에서도 이제 그런 우려들이 나왔는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 기업 그리고 이제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이 이제 쭉 이제 사례 발표 비슷한 걸 했는데요. 예. 실제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해보니까 불량률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났다. 그래서 추가 고용 효과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순 생산직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기존 직원들을 첨단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재교육을 해야 또 이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그래서 예. 이게 중요하다. 이런 점도 언급이 됐습니다. 알겠어요. 요즘 우리 제조업 통계나 수치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한국은행이 오늘 3분기 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17년 말 기준 외부 감사 대상 법인 3,333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분기째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 상당 부분이 이 반도체가 포함된 기계, 전기, 전자업 쪽에서 나와서 좀 편중돼 있다. 이 점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럼 반도체 빼면 어떻게 돼요? 주력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와 조선 등의 이 운송 장비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금 수준이고요.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8.4%로 전분기보다는 좀 개선이 됐는데 중소기업은 4.1%에 그쳐서 지금 이 기업 상황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3분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구조적이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스마트 공장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부는 다음 주에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재고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이 방안을 지난달 말에 이미 발표한 바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실효성 논란이나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좀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물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조업 강화, 산업 정책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낙인이 된 다문화입니다. 왜 이 키워드를 잡았어요? 지난달 인천에서 또래를 집단 폭행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서 숨지게 한 중학생 4명 이 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이 어제 알려졌는데요. 이 피해자가 뭐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살인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상해치사죄로 일단 기소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 당시를 좀 재구성을 해보면요. 이 피해자가 이 폭행을 당하면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수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때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폭행은 당일에 2차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가 범인들 중 한 명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험담을 한 게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새벽 1시 넘어서 1시간 15분 동안 폭행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또 오후 5시 20분부터 아파트 옥상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뭐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입과 몸에 뭐 가래침을 뱉고 또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이런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4명 가운데 1명한테는 또 사기죄도 적용했다고요? 이 피의자 중 한 명이 이제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있던 게 이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옷이 네 거보다 이제 더 좋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구입한 옷이다라는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를 속여서 이제 교환을 하게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제 강제성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기죄를 적용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키워드를 낙인이 된 다문화라고 붙인 이유는 뭡니까? 이제 피해자의 모친이 러시아 국적이다라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점이 좀 놀림거리 됐다. 이런 주변 증언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고 예. 또 피해자는 지금 학교의 결석 일수가 1년에 3분의 1을 초과해서 숨지기 일주일 전에 이제 유급 처분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문제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예. 또 오늘 중앙일보가 학교 폭력에 피해를 당한 또 다른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기사를 싣기도 해서 이런 것도 좀 화제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사이에 둔 이제 이 사이에서 태어난 이모 양이 자신이 겪은 학교 폭력을 직접 수기를 써서 전해준 내용들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 수업 시간에 졸거나 또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에 친구들이 그걸 구실로 해서 뭐 벌을 준다면서 괴롭히고 때리기도 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괴롭힘들이 대개 한국말이 서투르다든지 또 외모가 다르다든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많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정책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12일 날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금 정책의 문제를 좀 다룬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지적들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가정 자녀들하고 구분하는 데 지금 초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들은 지원을 받는 존재이다. 이런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또 외국인이 포함된 가정을 이 특정한 인종적 정체성을 가진 이 집단으로 전제하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회 계층적으로 저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점에 좀 초점을 두고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 그 다문화 가정이란 용어도 좀 문제 있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애초 의도는 좀 좋은 취지였지만 지금 차별적인 의미로 또 쓰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 안산시의 경우에는 이런 지적에 따라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외국인으로 바꾸기로 하고 행정조직 이름들을 쭉 바꾸는 작업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접근이 오히려 차별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현상들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